오늘은 갱년기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갱년기 우울증에 대한 정확한 정의랄까요? 한번 좀 짚고 넘어가 주신다면요. 갱년기라는 것이 노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의 변화 네.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빈도로 보이는 것은 여성분이시고요. 예. 여성 환자의 60%나 겪기 때문에 이 갱년기 우울증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예. 이제 갱년기 우울증은 여성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죠. 남성도 많이 오지만 이제 굉장히 밋밋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인지를 못할 뿐이죠. 예. 어쨌든 그 성호르몬의 감소에 의해서 나타나는 예. 육체적, 정신적 무기력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에게는 또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다른 거겠죠? 모든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우울감,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우울감과 신체적인 무기력증, 육체, 정신이 둘 다 무기력해지는 이런 공통점을 전부 우울증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공통적입니다. 원인만 좀 다른 거겠군요, 그러면. 그런데 갱년기 우울증은 에스트로겐 같은 성호르몬, 예. 특히 여성 호르몬의 부재가, 여성 호르몬이 이제 그 한방에서는 화기를 없앤다고 하고요. 예. 양방에서는 이제 변연계라고 하는데 시상하부 같은 뇌 속의 중앙 부위에 예. 감정 컨트롤 이런 것들 하는 부위에 스트레스 산물을 유발을 시키면서 그것이 전두엽에 가서 영향을 준다라는 신경학적, 뇌과학적 측면으로 예. 설명을 합니다만은 결국은 호르몬으로 정의가 돼서 그렇지 그 우울증은 다 기본적인 양상을 띠고요. 산후 우울증은 이제 그런 호르몬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지 아직 이제 찾아내지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출산 후 한 3일 정도, 5일 정도 지나서 나타난다. 예. 공통적으로. 그래서 산후 우울증이라고 붙어 있고 증세는 갱년기 우울증과 많이 유사합니다. 왜 우리가 흔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조금씩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지니고 있다고들 하잖아요. 네. 우울증이 오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이어지나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상실감이 제일 크겠죠. 상실감. 욕구가 큰 부분을 내가 성취하지 못했을 때 오는 상실감, 남성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또 여성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사회적 성취와 취직에 대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불만과 불충족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병적으로 갔을 때 우울증이라고 저희가 하게 되는 거죠. 병적으로 가는 정도면 어느 정도를 이제 봐야 되나요? 몸에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 아주 쉽게 표현해드리면 죽음을 생각한다. 우울하다, 슬프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 우울감까지 우울증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것은 일시적 우울감입니다. 그래서 너무 나의 증상, 나의 다운됨을 우울증으로 몰아가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고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자주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을 다 싫어합니다. 그 재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러다가도 이제 저희가 다시 회복되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이 없고 죄책감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감정이 지배적인데 육체와 정신의 공통으로 나타난다. 말씀하신 대로 여성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남성분들도 이 갱년기 우울증을 겪죠. 그렇습니다. 예. 갱년기 우울증이 아니고도 일반적인 우울증도 많이 있는데요. 예. 우울증 진단을 너무 남발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대한민국 같은 고도사회로 진입하는 어떤 속도가 빠른 나라에서는 흔히 목표가 갑자기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발전이 오랫동안 유지됐던 나라에서는 목표가 높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좀 저개발 국가들에서는 우울증이 또 적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너무 높을 때 많이 생기는 법이죠. 그래서 왜 이제 세계에서 행복지수라는 걸 그렇습니다. 발표해서 내놓는 결과를 보면 예. 반드시 선진국이라고 해서 이 시민들이 행복지수가 높다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떨어지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울증 원인. 네. 갱년기 우울증이야 기본적으로 나이 때문에 발생한 호르몬의 문제. 그렇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데 네. 그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보통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게 되는데요. 예. 유전적인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 부분도 유전적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종의 성격 같은 것인데요. 예. 유전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부모의 약간 수동적이고 암울하고 쉽게 실망하는 그런 성격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인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아이가 그것을 보면서 우울하게 바뀌어가는 것인지에 대한 이제 분분한 판단이 있겠습니다만은 유전적으로 부모 세대에 그랬을 때 자녀 세대가 물려받는 경향성이 강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호르몬에 대한 부분이죠. 여성 호르몬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세로토닌을 나중에는 언급하게 됩니다. 세로토닌. 네,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죠. 예, 행복 호르몬이 적게 나올수록 이제 우울증에 빠지기 쉬워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성호르몬과 연결되기도 하고 또는 갑상선과 연결되기도 합니다만 예. 호르몬적인 체계로 얘기를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스트레스. 아, 스트레스요. 예, 자기가 원하는 바, 상실감, 실현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나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너무 오랫동안 못했다든지 하는 이런 성취감, 나의 존재감에서 실망감을 크게 느꼈을 때 이제 가는 것들, 이런 세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겠죠. 유전적인 부분, 호르몬 부분, 스트레스 부분. 네. 예. 자, 보통 이게 자가 점검할 수 있는 네.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살짝 겹칠 수는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좋아하던 것이 싫어진다. 아, 좋아하던 것이 싫어진다. 예, 뭐 영화를 좋아했는데 영화도 보고 싶고 음악 좋아했는데 음악도 듣기 싫고 음식 특히 만사가 약간 뭐 다 귀찮은 듯한. 그렇습니다. 귀찮아지기도 하고 예. 의욕도 없고 기분도 나쁘고 여러 가지 짜증만 항상 나고 이런 네.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거기에 덩달아서 불면증 같은 것이 따라오죠. 아, 불면증이요. 그렇습니다. 우울감의 극으로 갈 땐 눈물이 오는데 지난주 질문자분께서도 아버님이 눈물을 흘리세요라는 부분이 단순히 이제 남성 호르몬의 감소에 의해서라기보다도 네. 혹시 우울증이 아니신가 관찰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가 진단이 죽고 싶다. 죽어도 뭐 내 주변에 어떤 슬퍼할 사람도 없을 것 같다. 죽는 게 최선일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감정이 나타났거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하신다면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만큼 예방하는 게 되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사항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방의 측면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우울증이냐에서 조금 다릅니다만 갱년기에 대한 부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폐경과 함께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안면 홍조라든지 불면증과 관련해서 치료를 받을 때 우울증도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고요. 그 만성적으로는 남성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술이나 담배 또는 카페인들의 과다한 섭취. 의존하는 거.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술도 늘고 카페인도 늘고 하는 분들 중에는 힘든 내 환경, 내 육체적인 피로 이 부분을 억지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다가 보면 악순환이 되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기호식품에 증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예방의 한 관점이 되겠고요. 또 예방을 위해서는 햇볕을 많이 쬐는 것이 또 좋겠죠. 아, 밝은 곳에 있는 게 좋겠군요. 예,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면서 이제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행복 호르몬이 늘어나는 거죠. 저희가 오랜만에 소풍 갔을 때 기분 좋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 비타민 D의 증가가 세로토닌을 생성하기 때문이라는 학설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바깥에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어떤 즐거운 영역에 취미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고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약간의 기미가 있을 때 가족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요새 이상해 기분이 이렇게 그래서 가족의 관심과 도움 이것이 제일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예방에 있어서도 가족에게 미리 말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렇죠.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에게 얘기해 주시고 가족들은 그걸 미리 알고 거기에 대화와 어떤 관심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신다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의학에서는 보통 어떻게 치료를 하십니까? 세로토닌하고 이제 연관된 부분이긴 하지만 행복 호르몬이 나오려면 행복 호르몬 같은 것들은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생성되는 대부분의 것은 이제 뇌의 신경핵, 기저핵 같은 뇌의 구조 물질인데 뇌의 혈류 순환과 뇌를 감싸고 있는 뇌 척수액을 깨끗하게 해줌으로써
뇌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세로토닌을 많이 분비하게 하고 하는 그런 치료법으로 이제 도모를 하게 되죠. 보통 약물 치료도 병행하던데요. 네. 따로 뭐 한의학에서는 약 같은 것도 처방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따라서 약이 다 들어가게 되겠고요. 국화, 안식향, 뭐 박하, 예. 뭐 이런 류의 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꽃에 포함되어 있는 정유 성분을 활용한 뇌의 기능을 이제 활성화시켜주는, 한방에서는 개규, 안신 시킨다고 하는 그런 약물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로 치료를 하게 되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3부에서는 보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더 많이 풀어드리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